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벤틀리에서 플래그십 SUV를 담당하고 있는 벤테이가가 롱 휠베이스 모델이 나왔다라고 해서 보러 왔습니다. 일단 벤테이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벤틀리에서 플래그십 SUV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 차량은 1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로서 2020년에 한번 부분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 벤테이가를 자세히 소개해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전면부부터 꼼꼼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같은 경우는 이게 트림별로 따라서 조금씩 디자인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엄청나게 예쁜 헤드라이트가 저를 먼저 반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향지 시등 같은 경우는 이 좌측에 이쪽에 들어오는데요. 이게 진짜 크리스탈이 아니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았을 때 크리스탈을 정교하게 깎아서 만든 것처럼 정말 예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두 구의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부터 아이덴티티를 쭉 이어왔던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면서도 현대적인 감성이 잘 버무려졌다라고 느껴지고요. 또 이제 아래쪽에 이런 범퍼 가니쉬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막 크롬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 소재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벤틀리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뭔가 재질이 일반적인 그런 브랜드에 들어가는 거하고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세세히 이렇게 세공된 것들만 보더라도 그냥 기계로 쭉 이렇게 누른 게 아닌 진짜 한 땀 한 땀 장인의 정신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광택감이라든지 재질들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특히 전면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량은 아주르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트림별로 그릴의 패턴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아주르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세로 그릴이 들어가고요. 그 윗트림 같은 경우는 뮬리너라고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X자 타입으로 그릴의 디자인이 조금 다르다라고 합니다. 또 위쪽으로 오면 와, 보닛이 높이가 정말 높습니다. 역시 플래그십다운 그런 덩치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날개 엠블럼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은 뭐 엄청 많기는 하지만 이 날개의 원조는 개인적으로 벤틀리가 가장 처음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로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심하고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V8 트윈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4.0 가솔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최대 출력이 550마력을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벤틀리 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W12 12기통 엔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이 롱 휠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8기통만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차량은 롱 휠베이스 모델이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기본형보다 약 180mm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통 과거 리무진 이러면은 B필러만 조금 늘려서 만든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리무진이긴 하지만 약간 세미 리무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벤테이가 EWD 같은 경우는 휠베이스만 늘린 게 아니라 언더플로어나 사이드 패널 등등 2,500가지의 부품들을 기본형과 다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기본형에 비해서 약 3,5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기는 한데요. 그리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국내형이 아닌 북미형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 보시면은 사이드 리플렉터가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황 색깔 라이트가 들어가 있으면 북미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지금 22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휠 크기가 커지면은 타이어가 좀 편평기가 작기도 하고 약간의 스포츠성이 있는 그런 타이어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벤테이가는 SUV잖아요. 그래서 편평비가 22인치 치고는 그렇게 뭐 좁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휠캡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캘리퍼 같은 것들도 벤틀리라고 로고가 따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위쪽에 오시면은 요 휀다 가니쉬, 요게 벤틀리의 엠블럼을 형상화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억지스럽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아주르 트림이기 때문에 여기 도어 아래쪽에 보시면 레터링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벤테이가 EWD 같은 경우는 전장이 5.3m가 넘기 때문에 사이드미러도 뭔가 좀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특히나 이런 디테일들이 일반적인 차들에 비해서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에서 봤었던 이런 크리스탈 느낌의 램프가 이런 사이드미러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어 캐치 그립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크롬 라인이 더해지면서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스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이런 도어 폭이 굉장히 넓고 두껍게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팅 라인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찰도가 또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이런 리무진 타입 같은 경우는 뭔가 이 뒷문짝이 너무 길기 때문에 비율이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캐릭터 라인에 펜다처럼 볼륨을 정말 많이 줬고요. 또 이제 날카로움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필러 쪽 뒤쪽을 보시면은 퍼스트 에디션이라는 엠블럼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트림 같은 경우는 아주르 트림에서 고객 선호도가 높은 옵션들을 조금 더 넣은 그런 트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루프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리무진 아니면 롱 휠베이스 모델하고 다르게 뭔가 이질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는 이게 롱 휠베이스 모델과 기본 모델 간의 디자인적인 차이가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세대에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리어 램프가 바뀌고 범퍼 디자인도 소폭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고요. 특히 전면부에서 보여드렸었던 크리스탈을 깎아놓은 듯한 헤드램프가 리어 램프에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조도가 높은 이런 낮에도 예쁘지만 밤에 봤을 때 시인성이 정말 좋고 또 예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같은 경우는 듀얼 트윈 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도 리어 램프에 들어가는 타원형을 본따서 만들어가지고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SUV이기 때문에 스키드 플레이트도 마감을 좋게 해뒀어요. 자세히 보면 은은한 펄감도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엠블럼을 누르면은 전동으로 개폐가 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플래그십 SUV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EWB 모델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은 7인승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2열 위주로 만든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7인승은 선택이 미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신 7인승은 이 시트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렁크 공간이 비교적 넓은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스페어 타이어가 여기 안쪽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 공차 중량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를 안 넣는 추세인데요. 벤틀리 같은 경우는 뭐 가성비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넣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EWB라고 해가지고 기본 모델하고의 큰 차이점이 없기는 한데요. 내장재라든지 마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차들이랑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벤틀리 하면은 가성비를 따지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고 고급, 럭셔리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손이 닿는 것들이라든지 내 시선이 가는 것들 곳곳이 와 정말 이게 럭셔리고 프리미엄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특히 시트 같은 경우도 이 차량은 지금 상석이 2열이잖아요. 근데 1열만 보더라도 사실 웬만한 상석 버금가는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윙아웃 헤드레스트라든지 요거는 이렇게 조절을 해서 머리 각도를 쓸 수가 있고요. 이런 퀄리티의 마감새가 정말 좋게 느껴집니다. 또 이런 것들은 다 비스포크 형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시트의 재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컬러, 뭐 배합 이런 것들을 오너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장점으로 느껴지고요. 특히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 시트 조절부가 와 정말 엄청납니다. 요추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각도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시트 여기 엉덩이 시트 같은 경우도 와 이 쿠션감이 정말 부들부들하고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앉아보면은 야 이게 바로 프리미엄의 시트구나 느껴지고요. 또 앞쪽에 보시면은 이 차량은 아주르 모델하고 조금 다르게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퍼스트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거는 송풍구 이거를 닫았다가 열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전통적인 그런 헤리티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재해석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이런 아날로그 시계 같은 것들도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벤틀리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아마 옵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마감새들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화면 같은 경우는 뭐 요즘은 뭐 12.3인치, 뭐 13.5인치 엄청 뭐 대화면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뭔가 이 액정 패널 자체가 크진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느낌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버튼의 클릭감이라든지 클릭됐을 때 느껴지는 이런 사운드, 터치감
이런 것들이 정말 프리미엄다운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이 기어 노브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즘은 뭐 다이얼식이나 뭐 칼럼식 이런 게 대세기는 하지만 이것도 전자식이긴 합니다.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약간 물리적인 기어를 형상화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역시나 이런 버튼의 조작감이라든지 터치감, 체결감 이런 것들이 정말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특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고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버튼들도 시인성이 좋게 느껴지고요. 이런 것들도 진짜 마감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이런 대시보드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고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이 벤테이가 EWB 같은 경우는 약간 하이글로시 재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가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도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조도가 좀 높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위쪽에도 들어오긴 하지만 지금 타공된 가죽 있잖아요. 타공된 가죽 안에서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마감이나 재질 같은 것들은 일반적인 차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하이 퀄리티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나 이렇게 발 많이 채이는 도어 아래쪽에도 보통은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우레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벤테이가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까지 싹 다 가죽으로 다 마감 처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운전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벤테이가랑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비를 찍게 되면은 이 클러스터, 이제 요즘은 다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비라든지 트립 정보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역시나 이 벤틀리는 특히나 이런 버튼의 체결감이 정말 좋다라고 느껴지는데 이 스티어링 휠의 리모컨들도 정말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조절감이라든지 터치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중앙부 홈커버에도 나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들까지 이 고급감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송풍구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레버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 벤테이가 EWB의 가장 상석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를 탔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형 벤테이가보다 굉장히 이 레그룸도 길기도 하지만 시트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에어라인 시트라고 합니다. 전용석 1등석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일반 시트에 비해서 두께도 조금 두껍게 느껴지고요. 특히나 착차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클라이닝이 무려 40도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와, 지금 리클라이닝을 아예 안 한 상태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 불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쭉 이렇게 누워볼게요. 쭉 이렇게 누웠을 때에도 여기 C필러 쪽에 얼굴이 충분히 가려지기 때문에 리무진다운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차량에서 가장 신기한 기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이 암레스트 뒤편에 보시면은 뭔가 액정 패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 차량에도 있기는 하지만 이거 보세요. 오, 이런 식으로 패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무려 3억 4천짜리 스마트폰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야, 이거 잃어먹으면은 단가가 얼마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시트를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편안한 상태로 한번 맞춰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라든지 완화되는. 제가 드디어 550. 근데 꾹 눌러야지 이게 시트가 움직입니다. 오,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속도는 약간은 느리진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앞쪽에 레그 받침대까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각도가 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이 디스플레이로 다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이게 빠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알아서 이렇게 굽혀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무진이긴 하지만 사용성이 조금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야, 요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시 원복을 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바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리무진, 오너 드리븐보다는 쇼퍼 드리븐에 가까운 차량이기 때문에 전동 도어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다시 다 한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자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착 들어가고요. 전동 도어 같은 경우는 여기 센터 뒤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선커트까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쇼퍼 드리븐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말고도 이쪽에 보시면은
암레스트가 열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암레스트도 있고요. 앞쪽에 전기되는 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수납 공간이 플래그십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이렇게 딱 체결되는 것도 확실히 일반적인 차량들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루프라인 같은 경우도 보통은 비싸다 하는 차량에게는 알칸타라가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벤테이가 같은 경우는 이 루프에도 나파 가죽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천장까지 마감재가 정말 좋다라고 느껴지고요. 특히나 승하차를 위한 이런 손잡이들의 마감과 퀄리티도 좋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약간 노란불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전방에는 넷플릭스라든지 OTT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시트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앞쪽에는 약간의 이런 테이블 같은 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공간이 조금 협소해서 서류를 보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은 식탁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벤테이가 익스텐디드 휠베이스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본 모델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180mm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 조향이 안 좋은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기본형에는 없는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벤테이가보다 회전 반경이 약 7%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참고로 가격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에서 3,500만 원 정도 비싼 3억 4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럭셔리 SUV다운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